안녕하십니까? 튼튼 백세라이프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무릎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디딜 때 무릎이 뻣뻣하고 시큰거려서 불편하신 분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나고 순간적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는 분들, 또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면 무릎이 더 욱신거려서 외출조차 꺼리게 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약을 드시고 주사 치료를 받으시지만 효과가 길게 가지 않아 다시 통증이 반복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구나 하고 그냥 참고 지내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무릎 통증은 방치할수록 더 악화되고 결국 걷는 것조차 힘들어져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병원 치료와 더불어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하지만 실제로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았던 생활요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소주와 생강을 활용한 무릎 관리법입니다.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이 방법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민간요법 중 하나이고 실제 환자분들이 꾸준히 실천해 상당한 도움을 얻은 사례도 많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어디까지나 보조요법이지 전문적인 치료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통증 완화와 무릎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방법의 원리, 구체적인 사용법, 실제 환자 사례, 그리고 부작용과 주의사항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무릎이 아픈지 원리부터 알아야 하겠죠?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하중을 받는 관절입니다. 우리가 평지를 걸을 때는 체중의 약 3배, 계단을 오를 때는 무려 5배까지 힘이 무릎에 실립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무릎부터 먼저 신호가 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연골의 퇴행성 변화. 완충제 역할을 하는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 뼈끼리 부딪히며 염증과 통증이 발생합니다. 둘째, 근육 약화. 허벅지 근육이 무릎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면 불안정성이 커지고 작은 움직임에도 통증이 생깁니다. 셋째, 혈액순환 저하. 무릎 주위의 혈류가 줄어들면 뻣뻣하고 시큰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고 특히 날씨 변화에 민감해집니다. 넷째, 생활 습관과 체중. 무거운 짐을 자주 들거나 쪼그려 앉는 습관은 무릎을 빠르게 소모시키고 체중이 늘어나면 무릎이 받는 부담도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이제 여기서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72세 김 할머니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버스 타는 것도 두려워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주와 생강요법을 알려드리고 허벅지 근육 운동을 함께 하시도록 했습니다. 2달 정도 꾸준히 하시더니 이제는 장도 보러 다니고 버스도 타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두 번째는 68세 박 아저씨입니다. 택시 운전을 오래 하셔서 무릎이 붓고 저녁마다 뻣뻣했습니다. 특히 운전을 오래 하면 무릎이 굳어져서 차에서 내릴 때 절뚝거릴 정도였습니다. 소주와 생강요법을 저녁마다 꾸준히 하시고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1달 정도 지나고 나서 예전에는 차에서 내리면 다리를 두드려야 걸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바로 걸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75세 이 할아버지입니다. 젊을 때 무릎을 크게 다치셨던 분인데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져 밤에 잠을 못 주무실 정도였습니다. 제가 자기 전에 온찜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소주와 생강액을 무릎에 바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서 통증이 줄고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소주 1병, 알코올 도수는 16도에서 25도 정도면 충분합니다. 생강은 약 200g 정도 준비하시고 뚜껑이 있는 유리병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생강을 깨끗이 씻고 껍질을 벗긴 다음 얇게 썰어서 유리병에 넣습니다. 그리고 생강이 잠길 만큼 소주를 부어줍니다. 뚜껑을 닫고 햇빛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두면 완성입니다. 사용법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릎을 깨끗이 씻고 물기를 완전히 닦습니다.
거즈나 화장솜 또는 작은 수건을 준비해 소주 생강액을 충분히 적십니다. 그걸 무릎 통증 부위에 올리고 살살 눌러주듯 바릅니다. 3분에서 5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발라주시면 됩니다. 마사지는 원을 그리듯 무릎 전체를 감싸듯 하시면 혈액순환이 더 잘 됩니다. 사용 후에는 마른 수건으로 가볍게 닦고 따뜻한 수건이나 무릎 보호대로 보온해주시면 효과가 오래갑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 2번 정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기 전 사용하면 밤 동안 무릎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바로 부작용과 주의사항입니다. 첫째,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긁힌 부위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셔야 합니다. 알코올이 자극이 돼서 상처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손목 안쪽에 소량을 발라보고 10분 정도 지켜본 후 이상이 없을 때 사용하세요. 셋째, 무릎이 붉고 열감이 심한 급성 염증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는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 진료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넷째, 너무 자주 사용하면 피부가 건조하거나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2번을 원칙으로 하시고 많아도 3번 이상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다섯째, 소주에 알코올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매일 같은 부위에 사용하면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루 이틀 쉬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어디까지나 생활 속에서 도움이 되는 보조요법입니다. 근본적으로 무릎 건강을 지키려면 생활 습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무릎 주변의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뻗고 무릎을 쭉 펴는 운동, 벽에 등을 기대고 앉는 벽 스쿼트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이런 운동은 무릎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2-3kg만 줄어도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수십 킬로그램 줄어듭니다. 단순히 식사량을 조금 조절하고 가벼운 운동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무릎을 보호하는 습관입니다.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같은 자세는 무릎 연골을 빨리 닳게 하는 습관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한 번에 들지 말고 나눠서 드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이동하세요. 넷째, 걷기 운동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전혀 걷지 않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매일 30분 정도 본인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걷는 것이 혈액순환과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단, 딱딱한 아스팔트보다는 공원 산책길이나 흙길처럼 충격이 덜한 곳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다섯째, 보온 관리입니다. 무릎은 항상 따뜻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차가운 바닥에 오래 앉는 것은 피하시고 필요하면 무릎 보호대나 온찜질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무릎은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활동량이 줄고 체중이 늘고 그로 인해 통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드린 소주와 생강요법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생활 지혜입니다.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단, 말씀드린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키셔야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 방법은 어디까지나 보조요법입니다. 통증이 심하거나 점점 심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약물, 주사, 물리치료와 함께 병행했을 때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무릎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이나 지인분들이 계시다면 이 방법 꼭 알려주시고 오늘 영상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100세까지 건강하고 튼튼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튼튼 100세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